결혼 당일 막 집에 쫓겨난 이복 언니가 나를 마취시켰어. 그녀는 내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어. 후작 댁으로 시집갔어. 내가 깨어나서 혼례장에서 난동을 피웠지. 서모 언니는 부끄럽고 분해서 견딜 수 없었어. 결국 족장에게 불당해 갇혔어. 결혼 후 후작 하원주가 나를 무척 사랑해줬어. 그러다가 내가 아이를 낳던 날 아기가 커서 난산했어. 후작 부인의 태위가 바르지 않습니다. 태아도 너무 크고요. 이건 정말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낳을 수 없으면 아이를 살려라. 그러면 부인께서 돌아가십니다. 후장님,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지 못한다면 내 목숨도 바라지 마라. 언니, 하원주, 너희들. 여인아, 내가 냉혹하다고 탓하지 마라. 여생이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면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게 두었겠냐. 내 귀여운 동생아,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았으니 이 아이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 사죄하는 셈치자. 너희들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구나. 속였다고? 하하하, 이 후작 부인의 자리는 원래 내 것이었어. 속였다고 해도 어쩌겠어. 나는 죽지 않았어. 그냥 결혼 당일로 환생한 것뿐이야. 전생의 와녀생이 나를 마취시켰고 이 시간쯤이면 이미 무사히 가마에 올랐을 거야. 그런데 나는 전생에 와녀생, 내가 감히 나를 마취시키고 대신 시집가다니. 내가 이 음모를 폭로할 때 이 두 사람은 이미 원한을 품었을 거야. 와녀생, 하원주, 전생의 원한은 우리 천천히 갚자. 어머니, 내가 왜 여기에 있죠? 여인이 왜 아직 여기에 있지? 그럼 아까 가마에 오른 사람은 누구지? 가마 타는 길한 시간이 이미 지났나요? 언니가 아까 단탕 한 그릇을 내게 보냈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하면서. 그런데 마시고 나니 왜 그런지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어. 조 부인, 어디로 숨으시려는 거예요? 그 단탕은 당신과 큰아가씨가 함께 손수 작은아가씨 방에 가져다 준 거 아니에요? 무슨 단탕이요? 저 몰라요. 이 노비야, 함부로 남을 모함하지 마. 여생 씨는 어디 있나요? 사람들, 얼른 큰아가씨 방에 가서 확인해봐. 부인, 큰아가씨가 방에 안 계세요. 방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도 모두 안 보여요. 부인, 큰일 났어요. 우리 아가씨가 원래 준비해 놓았던 그 혼례복이 사라졌어요. 아이고, 설마 아까 빨간 수건 쓰고 가마에 오른 사람이 큰아가씨였나? 와녀생, 참으로 집안의 불행이네요. 집안의 불행이야. 사람들, 얼른 가마를 막아라. 시간을 계산해보면 지쯤이면 아마 이미 일이 다 끝났을 거야. 와녀생, 가마에 오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후작부의 복은 내가 꼭 붙잡아야 해. 설마, 큰아가씨, 와녀생 씨는 방금 전에 쫓겨나서 집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빤빤할 수 있죠? 감히 적씨를 기절시키다니? 이런 비열한 수단으로 대신 시집가다니. 아버지, 됐어요. 서모 언니가 후장님을 첫눈에 보고부터 후장님을 사모했어요.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건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딸이 혼사를 언니에게 양보할게요. 그녀는 이미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한 번 쫓겨났어요. 이번에 또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이 바보야. 네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 서모 언니를 대했는데 그녀가 이렇게 너를 속이다니? 안 돼. 내 딸이 이런 손해를 볼 순 없어. 천한연아, 여기에 네 도움이 없었다면 여생 혼자서 해낼 수 있었다고는 믿지 않는다. 후장님, 여생 씨도 당신의 딸이에요. 그녀와 진남후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참 잘 꾸몄구나. 감히 내 딸까지 건드리다니. 사람아, 조 부인을 끌어내라. 태희 10대, 장작간에 가둬라. 누가 감히 나를 때려? 나는 진남후의 장모야. 닥쳐라. 네 모녀가 한 짓을 봐라. 잊지 마라. 여인도 내 딸이다. 국공부의 정녀야. 감히 그녀를 이렇게 속이다니. 끌어내라.
입 막고 장작간에 쳐넣어라. 국공영감, 큰아씨 마당에서 주었습니다. 참 잘하는 진나무군. 내 말이지. 여생이 어떻게 혼자 신부 행세하며 나갔냐. 결국 그가 몰래 도운 거였어. 이렇게 나를 무시하다니. 무정해져도 탓하지 마라. 여인,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직 시집 가고 싶으면 내가 바로 후작부로 사람 데리고 가서 공개적으로 바꿔오마. 아버지, 선여 언니와 후작이 이미 몰래 정을 통한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큰 판을 짜서 딸을 해치려 하다니요. 그런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어요. 좋다. 역시 내 위국공의 딸답구나. 그렇다면 후작부에 한번 가서 이 혼사를 파혼하마. 하원주, 내가 준 옥패 덕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마도 너희가 이미 은밀히 주고받았다고 확신하실 거야. 내가 이 옥패를 언니 마당에 던져놓고 눈에 띄게 놔둬. 예를 마쳤습니다. 잠깐. 어째서 완 아가씨가 여기 있습니까? 그럼 혼례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인, 어떻게 이렇게 빨리 깨어났어? 이놈아, 너는 역시 알고 있었구나. 후작과 선여 언니가 나를 기절시킬 때 제가 이렇게 빨리 깨어날 줄은 몰랐죠? 사돈댁 부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언니, 신부가 어떻게 당신이에요? 원주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언니가 대신 시집 가다니. 우리 국공부 체면이 안 서지만 그래도 내 경사니까 나도 축하하러 왔어. 노부인, 후작과 제 언니가 서로 좋아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혼식 날 나를 기절시켰지. 서모가 대신 후작부로 시집가게. 직접 겪지 않았다면 떳떳한 진남후가 이런 비열한 짓을 할 줄은. 후자, 여생. 여인, 미안해. 하지만 여생에 대한 내 마음은 진심이야. 평생 그녀만 아내로 맡고 싶어. 이미 우리는 혼례를 올렸고 명분도 정해졌어. 정식 부부야. 네가 원한다며 귀첩으로 드릴 수 있어. 정식 명분은 줄 수 없지만 다른 대우는 예전과 같아. 언니, 저 정말 후작님을 사랑해요. 제발 후작부에 남아 모시게 해줘요. 언니를 주인으로 모셔도 좋아요. 안 될까요? 정말 금보다 강한 연인이구나. 후자께서 정말로 제 서모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당당하게 어른들께 말씀드리지 않으셨나요? 정식으로 맞이하시면 되잖아요. 서모는 그래도 국공부의 큰아씨인데 후작 눈에는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가요? 그게 내가 싫어할까봐. 여인, 내가 승낙해준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결과일 거야. 후자께서 제 언니를 맞이하셨으니 우리의 약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여생과 영원히 마음이 하나가 되길 빕니다. 후회 없기를. 후장님 참 다정하시군요. 여생이 아이를 못 낳아서 쫓겨났는데 후자께서도 개의치 않으시고 정실로 맞이하셨네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언니, 아직 후작과 노부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원주, 사실을 말해봐. 그녀 정말 아이를 못 낳는 거야? 어머니, 여생, 그냥 몸이 약할 뿐이에요. 조리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조리? 후장님 농담이시죠? 예전에 경주에서 쫓겨났잖아요. 의원이 그녀를 성녀라고 진단했기 때문이에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노부인, 제 말씀 들어보세요. 왕야, 더 숨길 필요 있나요? 만약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결혼해서 요양 중이신 노부인을 왜 이렇게 애써서 대신 시집을 보냈겠어요? 별언? 내가 집에 없는 걸 계산했구나. 그래서 혼례 당일에 이런 왕주를 예우하는 연극을 한 거야? 언니는 본래 일이 다 끝나길 기다리면서 노부인이 병에서 회복되어 돌아오길 기다려서 어디서 온지 모를 아이를 데려와서 양자로 삼으려는 거지? 그럼 후부인의 자리가 굳어지는 거야? 맞지? 좋은 아이야. 정말 할머니의 마음이야, 여생아. 네가 하씨 가문의 대를 이은 공이 있으니 오늘부터 너는 이 후부의 정식 주인이야. 아니, 참 좋은 진남 후부구나. 참 좋은 정과 의리로군. 알고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원씨 가문을 바보로 만든 거야. 너는 여동생을 모함하고 혼례도 망쳤다. 자매간의 정도 없이 네가 이렇게 국공부의 체면을 무시하다니 이렇게 불효한 딸아. 우리 원씨 가문은 이제 너 같은 딸이 없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영광을 빛내고 싶었어요. 여인은 성격이 부드러워서 그녀가 시집 오면 국공부만 괴로울 거예요. 오직 나만이 이 후부인의 자리에 가장 적합해요. 네가 말하는 후부인에 적합하다는 게 바로 네 친여동생에게 독을 탄 거야. 바로 온 세상을 속이고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폐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원씨 가문을 이 깊은 나락으로 끌어들인 거야. 이 큰아씨는 마음이 너무 독하다. 친여동생의 혼례를 빼앗고 집안을 위해서라고 말하다니, 아이를 못 낳으면서도 감히 대신 시집가다니, 이건 명백히 진나무부를 대를 끊게 하려는 거 아니야? 하랑, 말 좀 해봐. 너 아까 평생 나 하나만 인정한다며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여생아,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이렇게나 나를 속였구나.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일찍 말했더라면 나는 절대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하게 두지 않았을 거야. 하랑, 너 분명히 알잖아. 닥쳐. 창피한 게 부족해. 네가 지금 나랑 집에 간다면 일족 사당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스스로 서인으로 강등되어 어쩌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계속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원가의 딸이 아니다. 네 생사와 영역은 우리 위국 공부와 더 이상 상관없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딸이에요. 아버지 정말 참아. 딸이 이 지경에 빠지는 걸 보실 겁니까? 딸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무슨 잘못이 있나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게 또 무슨 잘못인가요? 좋다.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우리 원가의 딸이 아니다. 앞으로 잘 헤쳐나가거라. 사람들, 둘째 아씨의 혼수품을 모두 도로 가져가라. 사돈어른, 이 혼수품은 이미 우리 후부의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돈댁, 말씀 조심하세요. 그것은 우리 집 여인의 혼수입니다. 이 제적된 불효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가자. 네. 그만해. 모두 그만하라고. 이건 내 혼수품이야. 후부 대문 안으로 들어왔어. 이게 바로 나 진남후 부인의 사유 재산이야. 아버지, 정말 친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실 겁니까? 사돈어른, 갓 들어왔는데 혼수품을 다 빼앗아 가다니요? 이건 우리 하가의 체면을 구기는 거 아니에요? 네 혼수품, 와녀성? 네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봐. 면목은 있는 거야? 처음에 네가 경주로 시집갈 때 내가 아무리 널 싫어해도 그 생모가 너한테 혼수품 100대를 준비해줬어. 그런데 너는 감히 여인을 마취시키고 그녀의 혼사를 빼앗았어. 이 120대는 공야가 여인을 안쓰러워해서 2배로 준비한 거야. 네가 그녀의 혼사를 빼앗았고 지금은 그녀의 돈까지 빼앗으려는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 유생이 비록 잘못이 있지만 하지만 이 물건들은 누가 네 장인이냐? 내 딸의 물건에 다시 손 떼면 오늘 여기서 후부에서 살육을 벌이겠다. 이 혼수품이 다 옮겨지니 후부의 혼례장이 얼굴보다 더 깨끗하네. 이 소녀가 고생한 보람도 없이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는구나. 닥쳐. 나는 진남 후부의 정식 부인이야. 너희 같은 비겁한 자들아.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참견하는 거야? 정식 부인? 완 큰아가씨, 아마 잊으셨나 본데. 내 그 혼례복은 약을 써서 친여동생에게서 빼앗은 거야. 이게 무슨 정식 결혼이냐? 이건 뻔뻔한 도둑질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후야가 사랑하는 건 나 여인이야. 그녀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잖아. 난 그냥 내 것을 되찾은 것뿐이야. 쳇, 내 것이라고? 너는 경주 시집에서 쫓겨난 하당부잖아. 부끄럽지도 않냐? 노부인, 이 첫째 며느리 참 대단하시네요. 아직 달에도 안 들였는데 벌써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시네. 이런 덕도 재능도 없고 대를 잇지도 못하는 며느리. 화병 나실라. 해역한 자식아, 네가 데려온 게 뭔지 봐라. 꺼져. 다 꺼져. 누가 다시 못 낳는다고 하면 내가 그 입을 찢어버릴 거야. 우리 집딸이 이런 대리 결혼을 했다면 나는 바로 끌어내다 죽였을 거야. 이런 놈이 후보 대문에 들어올 자격이 있냐? 위국 공부의 말을 들어보면 진나무가 이 유생과 이미 정을 통했고 함께 정렬을 마취시키고 대리 결혼이라는 추한 짓을 저질렀다. 채, 무미견아, 정말 뻔뻔하구나. 언니, 이게 내가 목숨 걸고 빼앗은 위험이 있는 모습이냐?
입안 안 가득한 욕설과 멸시. 맛이 어떠냐? 내 혼수품. 그건 다 내 거야. 와녀인, 이 귀여운 거사, 내 혼수품 돌려줘. 언니. 너 선택적으로 듣는 거야? 너 이제 완가에서 종친 제명당했어. 이 순간부터 넌 그냥 아무 상관없는 잡종일 뿐이야. 완가의 모든 돈이, 모든 비단이 너와는 한 푼도 상관없어. 헛소리 마. 나는 위국 공부의 큰아씨야. 아버지는 그냥 화내서 하신 말씀이야. 그 혼수는 분명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혼수를 원해. 언니, 정말 상대를 잘못 골랐어. 만약 정말 혼수를 원한다면 내 친엄마 조인왕한테 가서 달라고 해. 내 작은 어머니를 건드리지 마. 내 기억력 좀 봐. 깜빡할 뻔했네. 내 친엄마 조인왕은 그때 화류계에서 나온 사람이지. 그녀 손에는 아마도 아직 남아있을 거야. 그 시절 기생집에서 받았던 몸값 몇 냥이 언니가 마음에 든다면 가서 달라고 해도 돼. 와녀인, 내 입을 찢어버릴 거야. 이 귀여운 녀석아. 언니가 내 그 귀한 후야와 함께 이 텅 빈 후작부를 지키면서 천천히 사랑이나 나눠. 재미있네. 정말 재미있어. 진나무부의 잔치술을 마신 보람이 있네. 저 대신 시집간 소녀 좀 봐. 흠뻑 젖은 닭처럼 대청에 엎드려 있잖아. 진나무도 자업자득이야. 외국 공부의 정녀를 안 결혼하고 애도 못 낳는 소녀와 몰래 만나다니. 이 대신 시집간 추문이 아마 내일 온 경성의 찻집에서 3일 밤낮으로 떠들겠네. 사람 불러. 화장하고 옷 갈아입자. 나는 진남후 부인이야. 뭐라 부르는 거야? 어젯밤 내 아버지가 사람들을 데리고 혼수 120꾸러미를 가져갔어. 지금 너 몸 가릴 천 한 조각도 남지 않았어. 너 잊었어. 그 안에 여인이 직접 수놓은 머리띠와 버선이 있었는데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하랑이 곧 어른들 뵈러 가야 해. 이 옷으로 갈 순 없잖아. 어른들이 대청에서 기다리며 진심으로 차를 올리길 기다리는데? 와녀생, 너 지금 제대로 된 손수건 하나도 꺼낼 수 없잖아. 내 체면이 어디 가겠어. 나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총관 상궁. 밖에 있는 기성복 가게에 가서 적당한 옷 2벌 사와. 그리고 기성버선과 손수건도 좋든 나쁘든 일단 사와서 급한 대로 써. 후야, 이 바깥 가게의 바느질 솜씨가 저 아가씨가 수놓은 완성품에 비할 수 있겠어요? 가라면 가. 와녀인, 내가 내 체면을 다 망쳤어. 이 원한은 꼭 갚겠다. 이건 노점상 물건으로 거지를 돌려보내는 꼴이야. 우리 하가가 개부한 지 100년. 처음으로 진심으로 차를 올리는 걸 보는데 이런 바깥 가게에 자투리 천을 인사로 내밀다니. 와녀생, 너는 일부러 하가를 조상 앞에서 망신시키려는 거야. 작은 할아버지, 분노를 거두십시오. 여생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어젯밤에 원주야, 이 바느질 좀 봐. 하차는 하녀의 솜씨보다도 못하구나. 위국 공부 나름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가인데 딸 시집 보내는 게 이렇게 초라하다니. 제대로 된 바느질 옷 한 벌 아까워하다니. 아직 못 들었소? 그녀는 이제 국공부의 아가씨가 아니오. 오늘 아침 일찍 완가에서 사당을 열고 와녀생의 이름을 족보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소. 그녀는 이제 조상도 없고 온 도성의 웃음거리가 된 버림받은 여자요. 와녀생 세상에선 네가 경주시댁에서 쫓겨난 게 천생성녀라서 후손을 잊지 못해서란 소문이 돌더구나. 도대체 사실이냐 거짓이냐? 할머니, 그건 남의 모함입니다. 어머니, 그런 헛소문은 믿지 마십시오. 여생이 경주에 있었을 때는 토병 때문에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늦어진 겁니다. 저희 집에서 정성을 다해 조리하면 후사 문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조리? 정말 토병이었다면 시집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올 리가 있나? 후작께서 이 요사한 여자에게 홀린 게 아니오? 후작 부인을 대가 끊기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하시오? 작은 할아버지, 말씀을 삼가십시오. 여생은 저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몸 상태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분명 나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일부러 후작 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짓입니다. 원주야, 정말 내 자식다워라. 이 늙은이가 먼 별원에 있다고 귀먹고 눈먼 폐인이 된 줄 아느냐?
후자께서 이 버림받은 여자를 감싸고 도시니 오늘이 이 자리에서 우리 진나무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겠다. 와녀생, 너는 재혼한 여자다. 명성은 이미 바닥을 쳤다. 내가 어젯밤 곰곰이 생각해봤다. 원주가 고집하는 마음을 헤아려 네가 입부하는 것은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원주는 후부의 종사다. 하늘의 은혜를 이어받는 몸이다. 우리 하가가 명예의 손상이 있고 시집에서 쫓겨난 하가를 후부인으로 맞을 수는 없다. 맞아. 이게 밖으로 새나가면 도성의 귀족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우리 하가가 마침 원준의 사촌 옥주가 아직 시집을 안 갔으니 모두 으뜸 가는 선택이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말하겠다. 나는 그를 진남 후부인으로 삼겠다. 어머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어제 혼례를 올린 것은 온 도성이 지켜본 일입니다. 지금 거리에서는 모두가 수군거립니다. 여생은 제가 정식으로 맞이한 아내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직도 면목이 있느냐? 어제 우리 하가의 체면이 내 이 불효자식 때문에 다 망가졌다. 명분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 우스운 혼례가 어찌 효력이 있겠느냐? 그녀랑 결혼해도 돼. 하지만 그녀는 첩일 수밖에 없어. 진나무부의 대문은 절대 자식 없는 여자를 정실로 받아들이지 않아. 하가의 대를 끊었잖아. 하랑, 말 좀 해봐. 내가 내 유일한 부인이라고 했잖아. 부인, 버림받은 여자가 정실이 되는 걸 노부인이 은혜를 베푸신 거야. 어서 감사 인사를 드려. 첩이라니. 왜? 내가 겨우 첩이라니. 원주, 잘 들어. 네가 계속 여여성만 고집한다면 진나무 자리는 대를 이을 사람으로 바꾸겠다. 노부인 말씀이 맞아. 우리 하가가 대를 끊어선 안 돼. 정말 바람둥이가 되고 싶다면 내 둘째 집 큰아들이 언제든지 후부의 중책을 대신할 수 있어. 단지 쫓겨난 여자 하나 때문에 돌아와서 자기도 포기하다니. 세상에 알려지면 하가 조상님들 체면이 어쩌려고. 진나무부 상하 수백 명이 후작 자리는 우리 하가 일족과 관련된 거야. 네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야. 어머니, 신하는 이미 혼례를 올렸습니다. 경성 전체가 알고 있어요. 혼례라니? 대신 시집간 웃음거리지.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 명분도 없고 순서도 맞지 않는데 어찌 인정받겠어. 마지막으로 묻는다. 후작 자리와 여여성 둘 중 하나만 택해. 하랑, 나만 인정한다고 했잖아. 후부인의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잖아. 나를 버리면 안 돼. 아들아, 사촌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겠나이다. 하랑, 평생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후부인의 영광을 주겠다고 했잖아. 이 경성에서 가장 존귀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사촌 누이를 정실로 맞이하겠다니. 그럼 나는 뭐야? 명분도 없는 장난감이냐? 하원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말 좀 해봐. 그만해. 네가 아이를 못 낳는 바람에 어머님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신 거야. 지금이라도 너를 집에 첩으로 남겨두는 것은 내가 네게 베푸는 최대한의 정이야. 쫓겨난 천한 여자가 감히 후부 대청에서 이렇게 날뛰다니. 원소. 네가 고른 눈빛 좀 봐. 하가의 체면을 완전히 망쳤어. 그러게 말이에요. 저 포악한 꼴이 어디 후보 주모의 모습이 있나요? 역시 오교표 씨 아가씨가 좋아요. 단정하고 예의가 바르고 그게 바로 바른 사람이에요. 영부는 이미 정해졌다. 더 말해도 소용없다. 원주가 이미 승낙했으니 이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말을 전해라. 내가 이미 송가와 상의했으니 길이를 골라 다시 한번 혼례를 올릴 것이다. 원주와 표씨, 아가씨, 송옥녀가 정식으로 혼인한다. 역시 노부인이 현명하십니다. 이 후부에는 벌써 바른 주모가 있어야 했어요. 와녀생은 끌어내다 서쪽 작은 뜰에 가더라. 이미 첩이 되었으니 후부 하인들의 규칙을 배워야 한다. 와녀음, 내가 불행하면 너도 편하지 않을 거야. 노부인이 밤에 송가의 사람을 보냈다더라. 지금 온 도성이 다 알아. 진남후가 사촌을 정실로 맞이한다고. 듣자 하니 그분은 진남 후부에서 노부인이 가장 아끼는 분이래. 하공자의 중마고우이기도 하고. 맞아. 후부의 볼거리가 생겼네. 그럼 큰아가씨 쪽은? 지켜보자. 그의 약한 수단이 송옥여 앞에서 얼마나 통할지. 하랑, 내가 이 문만 들어서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할게. 송옥여가 그 정실 자리를 지키지 못할 거야. 아버님의 용서를 구하는 게 좋겠어. 눈먼 노마.
부인과 후께서 돌아오신 게 안 보이냐? 어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해라. 문 열어. 눈먼 것들아. 국공께서 엄명을 내리셨다. 본가에는 이제 오직 염양념하니 적출 아가씨시다. 그 밖에 그런 알 수 없는 가짜들은 본가에서는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망할 조낭자. 내 친어머니시다. 아직 이 집에 계신다. 나는 이 집의 어른이다. 내가 나를 막을 셈이냐? 조낭자의 소녀가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오려 하다니 후보의 첩이 되었다고 정말로 나뭇가지 꼭대기에 올라 봉황이 된 줄 아나? 미친 거 아니냐? 하랑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당당한 진남후이신데 신분을 밝히시면 이 종이 감히 막을 수 있을까요? 하랑님, 전 당신 위해 친정마저 잃었어요. 오늘 이 정문마저 들어가지 못하면 앞으로 이 경성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만해. 내가 아직 망신이 덜 됐다고. 후장님, 국공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만약 혼자 오시면 먼저 명함을 내셔야 합니다. 정말 국공부에 들어가시려면 쪽문으로만 가능합니다. 저 골목으로 기어 들어가십시오. 이 문지기 놈아, 감히 나를 모욕해? 아버님 진정되시면 본부 돌아가자마자 내 가죽을 벗기고 몽둥이로 때려 죽일 것이다. 그러시려면 먼저 정문으로 들어올 목숨이 있으셔야죠. 원여생, 그 침 좀 아껴라. 국공께서 며칠 전 사당을 열어 열조열종 앞에서 너를 완전히 제명하셨다. 지금 넌 그냥 나무부의 보잘것없는 첩일 뿐. 첩 하나가 국공부 정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다니. 원여생, 하하, 아, 첩이었구나. 애써 동생의 혼사를 빼앗고 겨우 첩이 되다니. 저 옷 좀 봐. 어느 좌판에서 주워온 중고인지 그 초라한 꼴로 후부 부인이라니. 진남후도 참 안목이 좋으시네. 훌륭한 적출 아가씨를 두고 제명된 버림받은 여자랑 길에서 망신을 하시네. 본우는 당당한 진나무다. 네가 감히 본우로 하여금 개도 더러워할 이런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라니. 하랑이 들어가기만 하면 작은 어머니께 빌면 아버지도 마음이 약해지실 거야.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명분? 무슨 명분이 아직 있다는 거야. 내가 직접 그 개구멍으로 기어 들어가. 내 평생 명예를 내가 다 망쳤어. 이년아. 처음부터 너랑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 망신만 시켰네. 어디 한번 봐. 후부인이 친정에 돌아왔는데 후장님은 혼자 마차를 타고 가버렸다. 참으로 금실이 좋군. 손발 좀 빨리 움직여. 이년들아. 내 사위 진남후가 오늘 친정에 오는데 너희들 이렇게 찡그린 얼굴을 보면 가죽을 벗겨줄 테니까. 어머, 우리 예비 후부인이 아니신가? 아니야. 이제는 버림받은 여자라고 불러야지. 내게 무릎 꿇고 절 한 번 하면 여성에게 부탁해서 후작부인 저택에서 하인방 하나 내줄 수도 있어. 재수씨, 낮에 꿈 많이 꾸면 벼락 맞아요. 여기서 친정 오길 기다리는데 내 그 귀한 딸은 아까 대문 앞에서 문지기한테 개 쫓기듯 막혔어. 냄새나는 쪽문으로 들어가래. 헛소리 마. 여성은 후작부인 주인인데 누가 감히 막아? 주인이라니. 내 그 좋은 사위 진나무가 망신스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두고 마차 타고 도망갔어. 말도 안 돼. 넌 나를 속이려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노부인, 공개적으로 와녀생은 첩으로만 드린다고 선언했어요. 너 무슨 헛소리야? 여생은 진남후가 정식으로 장가들여서 드린 거야? 그분은 지금 정식 진남후 부인이에요. 아이낭. 참새가 나뭇가지에 올라 봉황이 되는 꿈은 이제 깨야지. 진남후 댁에서 며칠 후면 화려하게 자기 친정 조카 딸을 정실로 맞이할 거야. 그건 대리시경의 친딸 송옥여야. 말도 안 돼. 후장님께서 직접 내게 약속하셨어. 여생이 유일한 주모가 될 거라고. 사랑이 자식과 권력 앞에서는 그런 사랑이 뭐 대단하다고? 게다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 없는데 지금의 와녀생은 너랑 똑같아. 대중 앞에 나설 수 없는 첩이야. 닥쳐. 이 못된 계집애야. 감히 그를 저주하다니? 아, 맞다. 어제 아이낭이 장작간에 갇혔었지? 아마 밖의 소식은 모르고 있겠지? 아버님께서 이미 사당을 열었어. 언니의 이름이 벌써 완씨 종족에서 완전히 제명되었어.
열쇠는 그대로 놔둬. 기억해. 그가 쉽게 가게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의심할 거야. 아가씨, 걱정 마세요. 소희는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미친 듯이 날뛸 때, 소희는 자연히 힘에 부칠 것입니다. 그가 가장 큰 원한을 품고 진나무 댁으로 가게 할 거야. 이 연극은 이 친어머니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 나가게 해줘. 이게 같은 하인 놈아. 조인왕, 국공야께서 명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죄를 지고 있는 몸입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원주 그 배신자. 너 나가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놓지 않겠다. 사람 살려. 조인왕이 도망가려 해요. 빨리 사람 불러요. 이거 봐. 이 규모 좀 봐. 이게 바로 정식으로 정렬을 맞이하는 위험이지. 지난 이틀 전 그 소동은 지금 후작부에서는 겉으로는 척들이는 예식이라고만 하잖아. 그 완여생이라는 쫓겨난 년이 후작 부인 자리를 꿈꾸다니. 좋아. 이게 바로 우리 하 집안에서 정식으로 맞이한 대를 이을 정실 부인이지. 하늘과 땅의 절. 부모님께 절. 부부 서로 절. 잠깐, 아무도 가지 마. 조부인. 오늘은 내 대혼 날이다. 너 함부로 날뛰지 마라. 대담하군요. 어디서 온 미친년인가 감히 대혼날 홀례장에서 난동을 부리다니. 사람들아, 이 천한 계집을 때려 죽여라. 그만. 여기는 후작부 홀례장이다. 시장이 아니야. 이 미친년을 어떻게 들여보냈어? 호위들은 다 죽었냐? 후작님. 내 좋은 사위님. 내가 전에 내 앞에 무릎 꿇고 여생을 청할 때 어떻게 약속했었지? 여생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에게 후작 부인 자리를 약속했고 그를 속여 친아버지를 배신하게 했어. 혼인 전에 이미 몸을 섞였다고 속였지. 닥쳐. 닥쳐. 이 예절도 모르는 천한 년아. 지금 여생의 명성은 망가졌고 친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돌아서서 그를 버리려 하다니. 양심은 있냐? 그녀한테 미안하다고? 내 딸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았지. 하루에 한 편씩 음란한 시를 후작부에 보내고. 후장님께서 절개가 있으셨다면 어찌 내 딸에게 유혹당했겠어? 닥쳐. 그녀는 원래 쫓겨난 더러운 년이야. 사촌 오빠가 첩자리라도 준 게 오히려 과분한 거지. 이 미친년을 어서 끌어내려라. 이 독한 계집년아, 감히 여생의 정실 자리를 빼앗다니. 놓아라. 나는 진남후작부 세자의 장모다.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첩의 어미가 장모라고 자처하다니. 네가 가르친 딸이 온 경성의 웃음거리가 됐어. 네가 아직도 낯짝이 두꺼워서 후부에 와서 소란을 피워. 나는 이제 후부의 정실이야. 대리시경의 딸이야. 네가 또 함부로 굴면 지금 당장 안주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그를 후부에서 쫓아낼 거야. 역시 기방 출신답구나. 어미는 홀례장에 난입하고 딸은 혼인 사기치고 한 가족이 다 천한 것들. 이 경사스러운 날에 이 지경이 되다니. 이 진남 부부는 평생 고개를 못 들겠네. 하가의 체면을 다 망가뜨렸구나. 원주, 네가 건드린 게 다 무슨 더러운 것들인지 한번 봐. 사람들아, 너희 다 죽은 거야? 이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리지 못해? 몇 시나 됐어? 부인, 복명드리옵니다. 축시가 다 됐습니다. 후야는 어디 계셔? 부인, 후야께서 여생 첩실 방에 가셨답니다. 말씀드리기가 여생 아씨의 신장병이 도졌답니다. 지금 난리예요. 와녀생, 이천한 첩시라. 신혼 첫날 밤에 감히 나랑 남편을 뺏으려 해. 와녀생, 이천하고 더러운 년이 안주인 노릇을 신혼 첫날 밤에 감히 후야를 방에 붙잡아 놓고 안 보내다니. 아씨, 제 아씨,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들키면 신혼 첫날 밤에 신부가 마당을 돌며 남편을 찾는 꼴이. 내일 아씨의 체면이 어디에 서겠어요? 체면? 하원주가 신방에도 안 들어왔는데.
내가 무슨 체면이 있겠어? 제가 아씨께 간청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아씨께서 가슴이 많이 아프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야께서 예정을 생각하셔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가, 당장 가. 그가 또 안 오면 내가 직접 그 여우년을 찢어버릴 거야. 부인, 제가 뜰문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지기 할머니 생양남께서 분부하셨다고 아무도 안 본다고. 아무도 안 본다고? 누가 그런 배짱을 줬어? 꺼져. 내가 직접 그년을 만나지 않으면 그년이 진짜로 이 후보가 성이 바뀐 줄 아나 보지. 후야, 여생이 잘못했습니다. 여생이 앞으로 더욱 정성을 다해 후야를 모실 것입니다. 다만 후야께서 저를 보기 싫어하실까 두렵습니다. 내가 오긴 왔잖아. 뭘 쓸데없는 생각을 해. 역시 후야는 나를 아끼시는군요. 앞으로 주부가 후야가 저를 만나지 못하게 할까 봐 걱정이에요. 헛소리 하지 마. 이 하보는 아직 그가 좌지우지할 곳이 아니야. 여생은 원래 겁이 많아서요. 오늘 밤 그 소저한테 그렇게 놀라고 나니 밤에 혼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후야, 저 좀 같이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잠들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계셨다 가세요. 알았어. 오늘 밤은 너만 챙겨줄게. 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갈게. 완여생, 이 귀여운 녀석아, 오늘 꼭 가죽을 벗겨주마. 마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꺼져. 이 주인 배신하는 놈들아. 그가 그 귀여운 녀석을 데리고 가버렸어. 날 거북이처럼 수물하는 거야? 아, 마님, 지금 가시면 이 후부의 수백 명 식구들이 어떻게 볼지 내일 온 경성에서 마님께서 첩실과 세자야를 다투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명성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 귀여운 녀석이 내 남편을 뺏어간 거야. 내가 정실 부인이라고 그는 쫓겨난 좀비일 뿐이야. 마님, 대리시경의 정녀이시며 이 후보의 명실상부한 주모이십니다. 몸값을 낮춰 첩실과 남편을 다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억울한 걸 꾹 삼키라는 거야? 주모에게는 주모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달려가시면 후야께서 마님을 밉게 보실 뿐입니다. 오히려 그 귀여운 녀석을 더 아끼실 거예요. 맞아요. 아가씨, 오늘 밤 그가 더 떠들썩할수록 내일 노부인의 화도 더 커질 겁니다. 지금 방으로 돌아가셔서 조용히 이 큰 억울함을 참으시면 내일 후야와 노부인이 평생 마님께 은혜를 지게 됩니다. 게다가 노부인은 원래 마님을 아끼셔서 이런 억울함을 아시게 되면 분명 첩실을 엄벌하실 겁니다. 고운 와녀생 하나가 연기하고 싶다니 본 부인이 큰 무대를 같이 펼쳐주마. 오늘 밤 이 빚 목숨으로 갚게 할 거야. 다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오겨. 여생이 오늘 밤 너무 놀라서 내가 후야로서 그냥 두고 볼 순 없잖아. 후야, 그만하세요. 여생이 겁이 많으니 후야께서 더 같이 있어 주시는 게 정을 다하는 거죠. 오겨는 이제 당가 주모인데 이 정도 체면과 도량도 없다면 웃음거리가 되겠죠. 오겨. 이런 일은 하인에게 시키면 되지. 네가 정실 부인인데 어찌. 오늘 밤 후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밖에서는 오겨가 후작 부인이지만 방 안에서는 그저 후장님의 아내일 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오겨. 그렇게 현명하고 분별력 있으니 참으로 본 후작의 복이야. 후장님, 과찬이십니다. 후장님께서 이 후작부를 마음에 두시기만 하신다면 오겨와 오가는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좋아. 하하하. 좋아. 여생은 요염하고 너는 단정하고 현숙하며 본 후작에게 이렇게 현명한 아내와 아름다운 첩이 있으니 이 생이 정말 원만하구나. 무엇을 더 바라겠나. 아가씨 쪽이 난리 났어요. 듣자 하니 어젯밤 신혼 첫날 밤에 후장님께서 큰 정원에서 여생 아가씨에게 빼앗겨 버렸대요. 한밤중에야 신방으로 돌아오셨대요. 빼앗아 온 물건은 밤낮으로 지켜야 안심이 되나 보죠. 와녀생, 그 위구조 책략은 확실히 능숙하군요. 예, 아가씨. 그런데 송우견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랍니다. 큰아가씨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니 볼거리가 생겼네요. 언니가 우세한 것 같지만 그런데 지금은 하가인 걸 잊었어요. 아직 노부인이 집안을 주관하신다는 걸. 노부인은 원래 그 송 아가씨를 좋아하시잖아요. 앞으로 매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길 것 같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 풍파와 소란은 아직 뒤에 있어? 여생, 부인께 문안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두려워서 부군께서 제 방에 좀 오래 계셨습니다. 부인께서 현명하시니 나무라지 않으시죠? 꿀어라. 한낱 첩이 수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감히 요염한 미모로 주인을 현혹시키다니, 후장님의 신혼을 지체시키고 신방 문안을 주부보다 늦게 오다니 누가 그런 담을 줬느냐? 부인, 노여움을 푸소서. 결국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것이었군요. 다만 여생 아기 씨는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여생 씨의 약점을 찔렀군요. 정말 미안하게 됐네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이 죽어 있으면 소용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넌 아이를 못 낳잖아. 후장님을 독차지하고 있으면 후사가 끊길 뿐이야. 그럴 바에야 손을 놓는 게 낫지 않겠어? 언니, 제가 억지로 후장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다만 후장님께서 저를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뭐 어렵다고 후장님께 새로 2분의 첩을 드렸어요. 이미 고모님께 여쭤봤어요. 이쪽은 제가 데려온 옥무기와 옥기예요. 어릴 적부터 몸을 조리해와서 애 낳기에 가장 좋아요. 노부인께서도 허락하셨어요. 사흘 후에 첩으로 드릴 거예요. 하하, 오견은 역시 대의에 밝구나. 본우가 자식이 저거 고민이었는데 내 이 조치가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봐라. 이것이 바로 명문가 정실 부인의 풍모다. 어떤 사람들과는 달라 자리만 차지하고 알도 못 낳는 오늘부터 너희 둘은 열심히 해야 한다. 네, 후작 부인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저생 첩을 봐라. 어젯밤에 신방을 뺏었지만 뭐가 달라졌나? 이제 바로 더 싱싱한 2명이 왔잖아. 게다가 잘 낳는 애들이야. 그게 바로 팔자지. 버림받은 년은 버림받은 년이야. 들어와봤자 쓸모없는 장식일 뿐. 송우겨, 이 독한 년아. 내 몸종으로 내 총애를 나누다니 나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생첩, 앞으로 자매들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해. 좀 대범해야지. 어차피 후작부의 미래는 네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여생, 잠깐만. 화내지 마. 후장님은 왜 따라 나오셨어요? 어서 그 잘 낳는 새 첩들이나 보러 가시지요. 아까 어머니와 송우겨가 지켜보고 있어서 내 편을 들었다간 오히려 더 너를 괴롭힐 테니까. 하지만 첩을 드리는 게 오겨의 몸종이다 보니 내가 체면을 세워줘야 해서. 그래서 처음 사흘 동안은 그들의 방에서 자야 한다. 체면을 맞춰주려고. 그 방에 가시라고요? 후장님은 그 2 계집의 살결이 싱싱해서 얼른 맛보고 싶으신 거죠? 헛소리. 걔네들은 그저 하가의 대를 잇기 위한 도구일 뿐. 나중에 아이를 4명이로 입적시킬 거야. 그러면 누가 뭐래도 흠잡을 데가 없지. 여생, 알겠어요. 후장님은 대국을 보시는 거군요. 여생은 다른 걸 바라지 않아요. 후장님 마음속에 여생이 한 자리만 있어도 여생은 이분을 참을게요. 노부인 앞에서 후장님을 난처하게 하지 않을게요. 역시 내가 알던 년이 맞아. 넌 절대 질투하는 소심한 여자가 아니야. 그녀가 들어온 이후로 집안을 빈틈없이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친히 원주에게 양첩 2명을 들여줬다. 정실 부인의 풍모가 있다. 언니는 보물을 찾으셨어. 송가에서 키운 딸은 역시 소문대로구나. 이렇게 대범하고 유능하니 진짜 하문의 복이야. 그러게 말이야. 오견은 이제 우리 하가의 보배야. 후장님은 또 그 2 암캐한테 갔어? 첩님, 후장님께서 방금 옥목 첩방에 가셨습니다. 새로 들어온 진양을 구경하러 가신다 하셨습니다. 소실님, 노여워 마세요. 후장님께서는 결국 가장 소실님을 아끼고 계십니다. 한 달 중 대부분은 소실님 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도 며칠은 내 방에 안 오시잖아. 그 사람들이 하루라도 있으면 나는 하루도 편치 않아. 오겨, 너 그 첩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높은 문벌의 연애에 어디 감히 그런 부끄러운 첩을 데리고 나와? 우리 몸값을 떨어뜨릴 뿐이야. 그녀는 후장님께서 가장 총애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감히 그녀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만약 데리고 가지 않으면 후장님께서 크게 속상해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죠. 후장님께서 정말 가장 그녀를 총애하세요. 한 달 중 절반은 그녀 방에서 보내세요. 아쉽게도 애가 생기질 않네요. 들어온 지 반년이 되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네요. 경성 전체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녀는 아이를 못 낳아서 쫓겨난 거예요. 후장님께서 매일 그녀 방에 계셔도 그녀는 아이를 못 가져요. 어쩔 수 없죠. 후장님께서 좋아하시니까. 정실인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다만 그녀가 스스로 살이 분별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스스로 후장님께 세 사람의 처소에 더 자주 가시라고 권하길 바라요.
하가의 대를 끊지 않도록요. 송옥여, 너 나중에 봐라. 내가 방법을 찾으면 너희 모두 입 다물게 해주마. 아가씨, 요즘 집안은 잘 지내시죠? 생아가씨, 말 조심하세요. 당신은 완가족보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이 자가씨라는 호칭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생아가씨, 당신은 이제 진남 부부의 첩입니다. 우리 아가씨와 무슨 관계를 맺으려고 하세요? 내가 비록 첩이라도 너 같은 몸종보다는 신분이 높아. 내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생아가씨, 주아는 제 몸종입니다. 가르칠 거라면 당신이 할 차례가 아닙니다. 분명히 바꿔치기한 천한 연인 주제에 여기서 친척 행세를 하고 있어. 정말 우스워 죽겠네. 맞아요. 지금 자기 신분이 뭔지 좀 봐요. 명분도 없고 말도 안 돼요. 성씨조차 가질 자격이 없어요. 제명당했어도 내 몸에 흐르는 피는 국공부의 피야. 너희 중에 몇 명이나 자기 남자의 마음을 붙잡고 있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적출이 아니래? 넌 집에서 쫓겨난 사출일 뿐이잖아. 우리 신발 닦을 자격도 없어. 여기서 입씨름 그만해. 네가 잘 생각해봐. 국공부가 너를 가만둘 것 같아? 예전에 약 먹여 해친 그 일까지. 완여생 씨는 정말 성격이 좋군요. 저 사람이 여기서 떠들어도 참아주시네. 만약 나라면 누군가 이렇게 나를 꾀하려 든다면 꼭 같이 죽을 각오로 덤빌 거야. 절대로 그에게 살기를 안 줄 거야. 더군다나 여기서 짓거리게 두지도 않을 거고. 어머, 후부인님 무슨 일이세요? 날짜로 따지자면 시집 온 지도 꽤 됐잖아요. 이 반응을 보니 혹시 진남 후부에 큰 경사가 생긴 건가요? 아이고, 이 헛구역질하는 모습. 제가 보기엔 입덧이 분명해요. 어서 의원을 불러요. 후부인님,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확실합니다. 벌써 석 달이나 되었습니다. 태아 상태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영분만 차지하고 자식을 못 낳으면 내가 너라면 그 매화나무에 받아 죽었을 거야. 의원, 본 부인의 아이는 후부의 적장자야. 한치의 실수도 안 돼. 앞으로 본 부인이 먹고 입고 쓰는 것은 뜻이 바르지 못한 자가 손대게 해선 안 돼. 정말 큰 경사네요. 송부인님, 꼭 몸조심하세요. 이게 후부의 목숨 같은 거예요. 완여생, 이번 생에서는 이 아이는 절대 내 명의로 넘어가지 않아. 내게 아들이 생겼어. 적자를 얻었어. 오겨, 내가 정말 본우의 큰 공신이다. 정말 하가의 조상님이 도우셨구나. 후야, 다들 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흔들면 아이한테 안 좋아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지금 임신 중이잖아. 잘 조리해야 해. 후야님, 축하드립니다. 정실 부인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고작 반년 만에 적장자가 생겼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식 혼인의 복이지. 아무리 달콤한 말도 자손만 못해. 사내라는 게 결국 대를 잇는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완여생씨, 명의를 찾아가서 다시 조리해보는 게 어때요? 만약 하늘이 도와서 내게도 아이가 생긴다면 말이지.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나 완여생의 일은 내 같은 외인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완여생씨, 내 분수를 알아. 난 내 같은 언니 없어. 후야, 저 요즘 자꾸 몸이 무거워요. 입맛도 까다로워요.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저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위로 말이 맞아. 지금 혼자서 두 사람 몫의 보약을 먹고 있잖아. 여생, 내가 임신도 안 했으니 딱히 할 일도 없고 앞으로 좀 더 신경 써라. 밤낮으로 부인 곁에서 잘 모셔라. 후야, 전 노비가 아니에요. 지금 온 집안이 적자를 중시하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장 휴서를 써서 내쫓을까? 후야, 첩이 잘못했습니다. 첩이 직접 언니를 모시겠습니다. 알았으면 그럼 무릎 꿇고 이 부인의 다리나 주물러라. 이 부인이 좀 피곤하구나. 아가씨, 진남 후부에서 답장이 왔어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집에서 지내는 꼴이 하등 하녀보다도 못한 형편이래요. 아, 송위로의 이 태가 안정됐구나. 당연히 규칙을 세워야지. 규칙을 세우는 걸로 끝나나요? 송 부인이 임신한 걸 믿고 날마다 온갖 방법으로 그를 괴롭힌대요. 어제 큰 눈이 내렸는데 억지로 그를 차가운 벽돌 바닥에 무릎 꿇게 했다더군요. 2시즌 동안이나 버티게 했다고요. 가장 절묘한 건 후야가 예전에는 그를 마음에 드는 애인이라며 지금은 눈에 송 부인의 배밖에 안 보인대요.
이게 바로 완여생이 애써서 빼앗아온 삶이야. 그야 자업자득이지. 이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그가 당신의 혼사를 빼앗았잖아요. 복지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자기 무덤을 판 셈이죠. 완여생, 이게 다가 아니야? 난 높은 곳에서 지켜볼 거야. 내가 이 지옥에서 어떻게 그들까지 끌고 함께 빠지는지. 너 죽은 사람이냐 거울 삐뚤게 들었잖아. 일부러 이 부인한테 이 잡티 보이려는 거야? 쓸모없는 녀석. 거울 하나도 똑바로 못 들고 가서 이 부인 대신 바람 맞으며 꿇어 있어. 네. 위로. 또 뭐 하는 거야? 리원이 마음을 가라앉히라 했잖아. 후장님, 이제야 돌아오시네요. 이 보름 동안 저희 방에 오시는 횟수가 점점 줄었어요. 전 후장님의 적자를 임신 중이에요. 적자를 뱉다고 가주를 추궁할 권리는 없어. 오늘은 먼저 잘 반성하도록. 내일 다시 올게. 여인. 여인. 요즘 잘 지내고 있나? 물론 아주 잘 지내요. 아직 후장님께 축하 인사도 못 드려네요. 보아하니 후작 부인 대가 곧 출산하시겠어요. 영아 씨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매일 밖에 나가서 얼굴을 내밀고 설마 아직도 우리 후장님을 그리워하며 일부러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후작 부인 말씀 참 재미있네요. 이 보석관은 저희 아가씨가 관리하는 가산입니다. 누굴 기다릴 필요가 있겠어요? 주아, 무례하지 마라. 그만해. 여서 망신 좀 그만둬. 참 운도 좋네. 한 달 만에 나온 게 이번뿐인데 이렇게 마주치다니. 두 분 부인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이미 혼사를 정해주셨어요. 오늘 온 것은 그저 시집갈 때 쓸 머리 장식을 디자인하러 온 것뿐이에요. 내가 혼인한다고. 누구라? 때가 되면 후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잊지 마시고 술 한잔 하러 오세요. 그건 후장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니에요. 저희 아가씨가 장가갈 신랑은 당연히 경성 최고의 남자입니다. 후장님,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그 귀여운 아가씨를 그리워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닥쳐. 이게 뭐 하는 꼴이야? 지금 내가 후택 안주인다운 모습이냐? 이제 와서 절 싫다고 하시는군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제 뱃속엔 아직 후장님의 적자가 있어요. 그만해. 그 말을 몇 번이나 더 할 셈이야. 후장님, 입으로는 여동생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하시지만 지금 그 넋 나간 모습 좀 보세요. 그렇게 긴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닥쳐. 내까지 첩이. 내 일에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그리고 너희. 매일 이 보석 가게를 돌아다니는데 안 지겨우냐? 지금 너희 꼴들 좀 봐. 정말 내 얼굴에 먹칠이야. 후장님, 소첩이 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됐다. 본우는 공무가 바쁘다. 너희들과 여기서 시간 낭비할 겨를이 없다. 너희들끼리 구경해라. 본우는 일하러 가야 한다. 내 말은 요즘 들어 생첩이 자주 몰래 후작부의 사람들을 피해서 조첩을 만나러 갔다고? 마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틀 전에 소인이 조첩의 작은 후원 담장 밑에서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데? 조첩이 생첩에게 약방문 몇 장을 건넸습니다. 그 약은 많이 쓰면 안 된다고, 몇 번만 쓰면 임산부를 살찌게 할 수 있다고, 결국 태아가 커서 난산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마님, 그래서 송 부인의 몸이 갑자기 바람 넣은 것처럼 부은 줄 알았어요. 얼굴에도 무서운 반점이 많이 생겼고요. 다 완여생의 짓이었네요. 태아가 커서 난산. 그 모녀도 너무 잔인하네요. 완여생이 총애를 받기 위해 임산부까지 가만두지 않다니요. 그는 당연히 잔인하지.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걸 알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여자를 해산자리에서 죽게 만들려는 거야? 조명란이 직접 말한 겁니까? 이건 송 부인의 목숨을 노리는 거예요. 주아, 잘 지켜봐. 약효가 빨리 발현될수록 이 연극이 더 재미있어질 거야. 여생아, 잘 들어라. 이것은 만성독이다. 그의 보약에 섞어 넣어라. 신도 모르게 귀신도 모르게. 그때가 되면 그가 부어서 커지면 아이를 낳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후장님도 그를 싫어하게 될 거야. 이 기회를 꼭 잡아라. 후장님의 총애를 되찾아라.
평소에 나를 이렇게 모욕했으니 내가 절대 그를 놓칠 리 없다. 너희 진남 부부 사람들 뭘 하려는 거야? 첫날은 장신구를 보내고 둘째 날은 몸값을 보내고 오늘은 참 좋네. 금은보 화상자 여러 개를 직접 가져오다니. 마님, 후장님께서 특별히 분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마님께 위로가 되라고 보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님께서 고개만 끄덕이시면 후작부 전체 창고의 열쇠를 장차 마님 손에 맡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후작부 전체의 열쇠. 네, 후장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마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목숨을 원한다면? 마님, 농담을 그만하십시오. 이런 더러운 물건이 부에 있으면 땅도 더러워질 지경이다. 할멈, 부에서 가장 건장한 호위들을 데리고 요즘 들어온 물건들을 모두 수레에 실어라. 한 땀 한 실도 남기지 말고. 마님, 저희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까? 다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떠들썩하게 보내야 한다. 온 경성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이 다정한 진남후가 도대체 얼마나 뻔뻔한지. 돌아가서 하원주에게 전해라. 나 완여인은 그의 그런 술책에 넘어가지 않는다. 여인아, 가지마. 설명할 기회를 줘. 후자께서 길에서 가마를 막다니 이게 진나무 부의 가훈이야? 여인아, 내가 보낸 첫 향단과 비단을 한 번이라도 봤어. 후회해. 여인아, 한 번만 기회를 줘. 후장님은 무슨 후회를 하시는 건가요? 후회하는 게 여여생이 아이를 못 낳는 걸 일찍 알지 못한 건지 아니면 예쁜 첩을 더 많이 들이지 않은 건지? 그 여여생은 무슨 자격으로 내 머리카락 한 올보다 못한 놈이야. 여인아,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 곁으로 돌아오면 지금 바로 집에 가서 파혼서를 쓰겠다. 후장님, 예전 혼례 자리에서 온 경성 사람들 앞에서 너와 여생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죽어도 변치 않는다고. 이게 당신의 진심인가요? 그건 그 자식이 나를 속였어. 여인아, 내가 그 여우에게 홀린 거야. 오직 너만이 나에게 가장 어울려. 후작 부인. 후작님, 제발 자중하세요. 저희 아가씨는 떳떳한 적통 큰아씨인데 왜 이런 남몰래 하는 더러운 생각을 들어야 합니까? 건방져. 이 천비가 감히 본 후작을 가르쳐? 여여인, 너는 원래 내 사람이야. 그게 혼서지에 쓰여 있어. 내 평생은 하가의 사람으로 죽어서도 하가의 귀신이다. 후작님, 함부로 말씀 마세요. 저희 아가씨와 진남 부부는 이미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주아야, 올라와. 그런 사람과 말 섞지 마라. 마부야, 가자. 누가 막으면 그냥 들이받아. 죽어도 상관없다. 여인아, 절대 널 포기하지 않아. 이거 우리 경성에 유명한 다정한 진나무 아니야? 어쩜 미친 개 같냐? 길에서 적통 아가씨를 쫓아다니고. 그러게 말이야. 예전 혼례 때 여인 아가씨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꼴 좋네. 그 꼴을 봐. 어디 후작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나? 내가 여인 아가씨라면 나도 저런 놈을 멀리 쫓아냈을 거야. 마차 바퀴나 더럽힐 뻔했네. 이게 바로 자업자득이지. 닥쳐. 다들 닥쳐. 누가 한마디만 더 하면 전부 감옥에 쳐넣겠다. 여기 다들 보세요. 후장님 부끄러운 나머지 화를 내시네. 사람 잡으려고 해요. 어이, 우리 집에서 제일 사람 홀리는 선왕님 아니야? 듣자 하니 어제 후작이 여여인한테 냉대받았다며? 네가 뭔데? 천한 첩이 샘내다니. 내가 뭐냐고? 그럼 넌 뭔데? 송우격, 거울 좀 봐. 내 꼴 좀 봐. 지금 살쪄서 돼지 같고 얼굴에 온통 흉투성이인 그 꼴. 후작이 한 번만 봐도 토할 거야. 이 계집이 감히 나를 저주해? 내가 저주한다고? 내가 뵌 게 보물인 줄 알아? 그냥 후작을 묶어두는 도구일 뿐이야. 애 낳고 나면 후작이 내 방에 다시 발을 들일 거라 생각해? 내 배가 아이를 살려줘. 피가 보여요. 사람 살려. 부인께서 진통이 오셨어요. 오늘 일은 한마디도 하지 마라. 생천마마, 산파가 부인 상태가 위급하다고 합니다. 어서 춘하당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감히. 의원은 남자다. 어떻게 부인의 산실에 들어가게 하느냐? 부인의 명예를 망치려는 거냐? 아니면 후작부의 명성을 해치려는 거냐? 의원은 부르지 마라.
산파만 들여보내라. 감히 남정을 들이는 자가 있다면 당장 후약게 아뢰어 내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아이고, 못 받겠어요. 못 받겠소. 태아가 너무 크고 태위도 안 맞아요. 사고 날까 두렵소. 감당 못하오. 제발 어서 의원을 불러주시오. 후야께서 분부하셨다. 안 되면 아이를 살리라고. 이 아이는 후야의 유일한 혈육이다. 어떻게 할지 알겠지? 아가씨, 살려주시오. 우리 산파는 이런 일 못하오. 안 되겠어요. 저 대야의 피 보이죠? 부인께서 고통에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후야께서는 부중에 안 계시고 노부인께서는 밖에 불공 가셨다. 내가 주관하는 몸이다. 제발 놓아주시오. 감히 거역해? 끌어내다가 곤장 쳐 죽여라. 못하겠소. 이 목숨 내가 감당 못하오. 비켜요. 어이를 모셔오겠어요. 충하당 의원을 부르러 가요. 더 늦으면 정말 일거양명이야. 와녀생, 이 독부야. 후야께서 집에 안 계셔. 내가 감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니. 너는 일부러 부인을 죽이려는 거야? 왜 그러세요? 저는 부인의 명예를 위해서였어요. 태희와 의원을 부르는 것은 결국 그들은 모두 외부 남자들이에요. 대혼날에 그런 추한 일로 후부가 이미 망신을 당했어요. 만약 오늘 또 외부 남자가 산실에 들어가면 부인의 정절을 더럽히게 될 거예요. 명절이 장차 밖으로 퍼지면 너희 같은 천한 목숨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 명절? 너처럼 약을 써서 대신 시집간 사람이 우리한테 명절을 말하다니. 와녀생, 너 이건 살인이야. 너는 부인을 죽이려는 거야? 와녀생, 네가 감히 내 분만을 방해하다니. 너 기다려. 후야께서 돌아오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언니, 그럼 너도 목숨이 있어야 후야께서 돌아와서 고자질할 때까지 버텨야지. 아가씨, 우리가 심은 첩자가 알려왔습니다. 생첩이 과연 하인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또 호위병을 보내 앞마당을 봉쇄했습니다. 의원은 외부 남자라면서 산실에 들어가 하 부인의 해산을 도와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정확히 맞췄어. 그녀는 송 부인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 그녀는 송 부인의 목숨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는 그 아이를 원하는 거야. 송 부인이 죽기만 하면 그가 아이를 입양할 거야. 하원주에게 알리러 사람을 보냈어. 이 좋은 연극에 그가 빠질 수 없잖아. 아가씨, 걱정 마세요. 소식이 돌아왔을 때 바로 다른 사람을 시켜 하 공자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귀여운 게 후야, 여생이 부인을 위해 의원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의원은 만약 가정이 알리지 않았다면 나도 몰랐다. 네가 집에서 호가호위를 하다니 감히 부인의 분만을 막다니. 저는 부인의 명예를 위해서였어요. 명예, 내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본우와 명예를 논하다니. 만약 본우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제때 돌아오지 않았다면 옥연은 내 손에 죽었을 것이다. 내 목숨이 몇 개라도 부족하다. 들어가서 본우의 말을 잘 들어라. 부인과 적자를 지키지 못하면 본우가 너희 구족을 산제물로 바칠 것이다. 나았다. 어서 본우의 적자를 안고 나와라. 좋아. 본우 드디어 적자를 얻었구나. 하가의 후사가 생겼다. 후야, 부인께서 분만이 너무 오래 걸려 기혈이 완전히 소진되셨습니다. 이제는 등불이 꺼지려는 조짐입니다.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듯합니다. 뭐라고? 그녀는 죽을 수 없어. 절대 죽을 수 없어. 후야, 신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태가 너무 크고 게다가 너무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송공이 막 대리시경에 오르며 총애가 절정인데 만약 그가 오겨가 산상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송가가 절대 본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전력으로 치료해야 한다. 3-5일만 더 살려내도 좋으니 송가 사람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가족이 와서 보아야 한다. 이 독부야, 분만 시기를 늦춘 게 다 내 탓이다. 송가가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냐? 하랑, 왜 그렇게 급해?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런데 마침 오겨가 죽었잖아. 그녀가 우리를 위해 하가의 적자를 낳아줬어. 이게 가장 좋은 결말 아니야? 앞으로 이 아이를 내 명의로 입적시키고 저택의 눈에 거슬리는 첩실들을 모두 팔아버리자.
그러면 후부에는 우리 둘만 남게 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 하랑, 기쁘지 않아? 미친년. 이 미친 독부. 누가 너 같은 상종할 수 없는 미친년과 함께 있겠어. 미친 사람. 들어오기 전에 내가 약속했잖아. 여동생의 아이를 내 명의로 입적시키고 나와 평생 함께 살겠다고. 그런데 송옥여가 되니 왜 안 되는 거야? 이 독부야. 헛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아. 즉시 이 주모를 해친 독부를 잡아서 관청에 압송하라. 관청의 처분에 맡기겠다. 안 돼. 나를 관청에 보낼 수 없어. 하원주, 나는 내가 정식으로 맞이한 아내야. 감히 나를 건드릴 자 누구냐? 체면. 네가 대신 시집와서 정씨를 해친 것은 벌써 하가의 큰 치욕이다. 끌고 가라. 마님, 진남 후부에서 판결이 났어요. 관청에서 이미 판결문을 내렸어요. 완여생이 진남후의 본부인을 고의로 해치려 했어요. 증거가 확실해요. 추후 처형 판결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아이를 낳은 그날 이후로 송옥여 씨는 인삼탕으로 목숨을 연명해왔어요. 최근에 소문이 들리길 이미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하공자님은 요즘 내내 후 노부인께서 사당에 가두셨어요. 어쨌든 송씨 집안에 납득시켜야 하니까. 그리고 아까 옥돌 쪽에서 비밀 보고가 왔어요. 완여생이 사형수 감옥에서 날마다 괴로워하며 수많은 혈서를 썼어요. 간절히 애원하며 하공자님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해요. 그가 갔어? 15일 저녁에 간다고 해요. 가자. 이 큰 연극의 막을 내리러. 우리도 가서 소문을 들어야겠어. 둘째, 아가씨는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이 새 서방님은 공약께서 직접 고르신 젊은 인재셔서 인품과 가문이 모두 최고예요. 오늘 이 시집 가심으로 평생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어머니,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천도가 돌고 도는 법이지. 이 집안이 미쳤어. 조씨 부인이 미쳤어. 그가 완여생이 하원주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했어. 요 며칠 온종일 마당에서 미친 듯이 후부인을 부르고 있어. 장원랑이 사람 보면 덤벼들어.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을 시켜서 내쫓게 하세요. 네 아버지가 재수 없다고 하셔서 사람을 시켜서 입을 막고 아주 먼 가묘에 보내서 가둬놓았어. 거기서 여생을 마치게 할 거야. 여생을 마친다. 그에게는 오히려 하나의 귀착점이지. 전생에 너는 악을 도왔지? 눈앞에서 내가 죽어가는 걸 지켜봤어. 이번 생에는 신분 상승의 꿈이 완전히 깨졌겠지? 마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신랑 맞이하는 소리예요. 조씨 부인을 보냈어요. 큰마님과 하원주도 없어졌어요. 이제 세상에 마님을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모든 게 다 지나갔어. 전생은 아찔한 악몽 같았고 이번 생은 정교하게 계산된 끝내기 바둑 같아. 이제 악몽은 깼고 바둑은 끝났어. 마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세요? 방금 전에 나는 마치 아주 길고 긴 꿈을 꾼 것 같아. 마님, 기쁜 날에 무슨 꿈을 꾸세요? 길한 시각이 되었어요. 서방님의 가마가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님, 어서 일어나세요. 서방님이 기다리시게 하면 안 돼요.